고환율은 반도체 대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연말 이 막대한 달러 수익이 원화 성과급과 법인세로 대거 환전되면서 역설적으로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체 자본의 대반전입니다. 고환율은 반도체 업계의 양날의 검입니다. 달러 매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지만 동시에 수입 장비와 해외 투자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불리기 때문이죠. 또한 수출 기업에겐 기록적 실적의 기회, 하지만 우리 서민들에겐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것이 고환율의 두 얼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동일한 달러 물량을 판매하더라도 국내 본사 장부에 계상되는 원화 환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고환율은 반도체 기업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임금과 전력비 등 국내 고정비를 원화로 지불해 달러 기준 실질 원가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값 상승으로 비명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면 미국은 과거 일본의 경우처럼 한국을 견제할 것이 분명합니다. 고환율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편 이와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장비 원가를 폭등시킵니다. ASML 등 첨단 EUV 장비는 달러 결제라 환율 상승 시 원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죠. 이로 인해 차세대 HBM4 같은 대규모 CAPEX 투자 예산이 초과되며 단기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해외 투자에도 직격탄입니다. 삼성의 테일러 팹과 하이닉스 인디애나 기지건설비가 환율 영향으로 폭증하며 예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와 자재비 등 외화 지출이 늘어난 만큼 재무적 불확실성 또한 커지는 모습입니다. 고환율은 반도체 경영의 양날의 검입니다. 달러 매출 환차익과 국내 고정비 절감으로 수익은 극대화되지만 해외 설비와 장비 투자 비용은 크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달러 이익은 전부 해외 자회사에 두고 꼭 필요한 원화 수요에 맞춘 금액만 국내로 환전합니다. 해외 재투자 비용은 모두 해외 자회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환율은 반도체 기업의 압도적인 이득입니다. 장비 투자비는 수년간 분할 상각되지만 HBM 수출로 얻는 달러 환차익은 단기 영업이익에 즉각 100% 반영되기 때문이죠. 합산 600조 원의 초격차 실적, 그 비결은 바로 이 정교한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고환율이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것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반전이 시작됩니다. 연말 연초, 기업들의 막대한 원화 수요로 인해 수출 대금이 대거 국내로 환전됩니다. 이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고환율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짚어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해외에 묶여있던 달러가 연말 연초 국내로 대거 유입됩니다. 약 160조 원 규모의 이자금이 외환시장에 풀리며 환율 안정화를 이끄는 구조적 대전환, 바로 자본 리슈어링입니다. 합산 600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65조 원 규모의 성과급과 격려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원화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대규모 달러 환전이 불가피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 흐름이 바로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합산 11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법인세. 이 천문학적 세액은 반드시 원화로 납부해야 하므로 양사는 보유한 대규모 달러 자산을 즉시 환전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 확보와 동시에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을 안정시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1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환전,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합니다. 기업의 달러 물량을 정교하게 분산 조율하여 1,500원대 고환율을 진정시킬 유동성 안전장치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외환시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성과급과 배당, 그리고 세금을 위해 조 단위 달러를 원화로 대거 환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 역시 연말 달러 리슈어링을 개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폭발하면 고환율 기조는 근본적으로 차단됩니다. 외환시장이 정상화되는 결정적 변곡점입니다. 수출 증가와 경기 활성화가 원화 가치를 제고하는 정상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대급 수출 흑자로 달러가 국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전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 원화 약세에 베팅하던 투기 세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고환율 기조가 무너지고 환율은 하락 후 안정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대만의 경우엔 수출로 번 돈이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극적인 원화 강세는 없지만 최소한 원화 약세 기조는 꺾입니다.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임계점을 돌파하면 항상 대규모 수출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며 환율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때 어김없이 삼성과 같은 주도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되곤 했죠. 이번 고환율 국면이 가져올 시장의 다음 패턴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고환율 리스크를 정교하게 제어합니다.
미국 매출로 현지 건설비를 해결하는 내추럴 헤징을 강화하고 성과급 환전은 주간 단위로 분산해 시장 충격을 줄입니다. 재무 효율과 환율 안정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자금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수출 대금을 조기 회수해 환차익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거액의 세금과 성과급 납부에 맞춰 달러를 선제적으로 환전하며 재무 변동성은 낮추고 외환 시장 안정에는 기여하는 치밀한 자금 전략을 운용합니다. 반도체 수출로 확보한 막대한 달러는 단순한 기업 이익을 넘어섭니다. 세금과 배당금 및 성과급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를 지키는 국가 경제의 안전판이 되죠. 기업의 수익이 곧 통화주권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자본 순환의 완결입니다. 물론 환율이 너무 내려가면 미국의 빅테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산업을 공격할 것입니다. 지나친 환율 하락보다는 정상화 수준에서 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